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이순환도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민자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광주시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정했습니다. 보성 지역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려 하자 소음과 산림 훼손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른들이 세운 도시 대신 자신들의 상상으로 어린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대주주인 맥쿼리와 행정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맥쿼리가 633억 보조금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무효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시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맥쿼리 측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633억 원을 주지 않자 낸 행정소송입니다. 각하됐다는 건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로 광주시가 온전히 이긴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각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성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좀 환경부에 송가되면 그때 좀 정확히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사업자에게 광주시는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 동안 1,19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당초 협약과 달리 채무를 갚지 않고 자본 잠식을 하는 등 자본 구조를 왜곡한 데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중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자본 구조를 2001년 협약 당시로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을 냈는데 맥쿼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시가 1, 2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관심은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싸움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1, 2심에서는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성 지역의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산림 훼손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계상 기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존재산입니다. 해발 700m의 능선을 따라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높이 80m, 날개 직경 90여 미터의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간 발전 회사 측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사업 효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풍황 자원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에 속하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경우 근처 400여 가구가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형 발전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전 주민들이 단 1%도 풍력 발전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라는 점 때문에 보성군도 발전단지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저희 군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 주 무대의 한 곳이 존재산과 유로해방구입니다.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관련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어서 주민들은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세운 도시가 사라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도시를 세울까요? 이 방학을 맞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런 상상으로 어린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상상했던 나의 집을 종이 위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상상 그대로 뚝딱뚝딱 만듭니다. 어른들이 세운 도시가 사라지고 어린이 150명만 남았다는 상상 속에 진행된 2박 3일 어린이 캠프. 어른 없는 도시에선 학원도 학교도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부방 가서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난 이후로
여기서는 재밌게 다 같이 놀고 공부도 안 하고 함께 노니까 더 즐거워요. 꼬박 하루 걸려 아이들이 만든 어린이 도시는 놀거리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목공소에서 직접 만든 시소는 인기 만점.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직접 고른 음악으로 디제잉도 합니다. 제각기 일터를 정해 약국과 방송국까지 만들자 하루 종일 빠져있던 스마트폰보다 훨씬 재밌는 아이들만의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활동으로 여러 가지 하고 그게 핸드폰보다 더 재밌어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 더 좋아요.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도시는 오늘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개 전시돼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국교육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권을 두고 직선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국립대학의 자율과 대학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대학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고 교수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의 연합회는 교육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학칙 개정 등 자치 행위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개 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광주시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직으로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이나 임원 등에 응모해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병역과 전과, 재산 형성과 납세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뤄진 자기검증 기술서를 제출받아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올라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홈구장 사정 등 선수단을 둘러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FC 선수들이 오후 훈련을 앞두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가 아닌 목포시에 있는 목포국제축구센터입니다. 광주FC는 12개 프로축구 구단 가운데 연습장과 숙소를 갖춘 클럽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홈구장인데 1시간씩 가다 보니까 사실 좀 피로가 쌓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홈 경기여도 1시간을 가니까. 숙소 못지않게 선수단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홈구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의 주 무대로 사용되면서 경기장 잔디 상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잔디 활착이 안 돼 재기량 발휘는커녕 부상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규 시즌 3분의 1을 치른 현재 광주FC의 성적은 승점 31점으로 리그 8위. 시즌 초반 2위까지 치고 올라섰던 기세는 꺾였지만 지원이 넉넉한 몇몇 기업 구단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홈 승률보다는 원정 승률이 더 좋아요. 지금 50%가 넘고 있고 홈에서는 40% 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경기장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구단주인 광주시의 무관심과 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라는 2중 3중의 악재 속에서 시민구단 광주FC가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서구청의 공무직 채용에 대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합격자 6명 중 4명이 자격 미달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유력 인사의 자녀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온 3명 외에 추가 1명이 관련 경력이 없는 등 자격 미달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구 규정상 공무직 채용 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개막식 행사 등 업무를 맡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광주 비엔날레 당시 재단 측이 개막식 행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서류 전형 및 면접 없이 특채했고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의 작품의 전시 업무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기관 경고했습니다. 광주지방 목포지원은 장애인들의 감금하고 폭행에 구속 기소된 신안 한우리 복지원장 62살 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장애인 복지시설 한우리 복지원과 주 1회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과 감금하고 보조금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와 훈육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과 감금,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이 2년가량 준공이 늦어지면서 170억 원대 지연 배상금 소송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은 당초 지난 2013년 9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당시 뻘로 조사했던 강 바닥에 사석이 깔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루에 2,500만 원의 지연 배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다음 주에 준공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준공 지연 책임이 없다는 반면 영산강 사업단은 계약이 설계부터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